빛에 대해서 빛이 잘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도 빛 봤었잖아요. 그리고 또 조금은 보이잖아요. 그죠? 예, 빛. 예. 네. 안 보이는. 그래서 빛이라는 것이 뭔가 하는 거를 빛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네. 또 빛을 잘 못 보시는 분들은 아 빛이 그런 거구나 또 아 그런 빛이구나 하는 거를 아시면 돼요. 그런데 사실 빛이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보이는 빛과 보이지 않는 빛으로 나눠져요. 여러분도 아침에 그런데 그 일기예보 할 때 자외선주의보 이런 거 내리죠? 네. 들어봤죠? 예. 자외선도 빛인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안 안 보여요. 보여요. 예, 안 보이는데 그 빛이 쪼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조심하라고 피부에다 뭐 바르라고 선크림. 선크림 그런 차단기라고 그래요. 이제 네. 빛이 자외선이 우리 몸에 오는 거를 차단해 주는 거예요. 왜 자외선이 우리 몸에 오면 안 좋을까? 암이 생긴다는 피부암. 그래서 자외선을 많이 쪼이면 안 되고 또 이제 화상도 입게 되고 뭐 그래. 그 얘기는 자외선이 좀 세구나 조심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이제 하는 거지. 또 우리가 보이지 않는 빛 가운데 우리가 또 잘하는 빛이 있어. 뭘까? 보이지 않는. 우리 늘 건강검진 할 때 엑스레이 찍죠? 예, 맞아요. 엑스선, 엑스레이란 레이란 말이 빛이란 뜻이야. 근데 뭔지 몰라가지고 X라고 그랬어, X. 근데 사실은 그래서 그걸 참 발견한 사람은 렌트겐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엑스레이 대신에 렌트겐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은 건강검진 할 때 폐 찍어보고 다 하잖아요. 그죠? 엑스레이? 예. 손이 부러졌어도 엑스레이 찍어보고 다 그러잖아요. 그 엑스레이도 빛이라고. 안 보이는 빛. 근데 보이는 빛과 안 보이는 빛이 뭐가 더 많을 것 같아요? 보이는 빛이 더 많겠죠. 아니요. 안 보이는 빛이 훨씬 많아요. 보이는 건 엑스레이. 조금만 보이는 거야. 아. 그래서 보이는 빛은 우리가 이제 좀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은 그 빛이 뭐와 같으냐면은 바닷가에 가면 이제 우리가 어디 간다고 그러죠? 거기 섬에 가면은 근데 바다 속으로 가서 바다는 안 보이는데 거기 섬으로 가면 안면도 가면은 바다 꼬치 해수욕장 있는데 아마 들리나 모르겠는데 그 해수욕장에 가면 바다가 보여. 바다에 파도가 치죠. 예. 파도가 잘 안 보여도 소리는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파도 소리. 그 파도가 어떻게 오냐면은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잖아요. 그죠? 물결이 예.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런 거가 똑같이 빛도 그런 파장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가장 밑으로 내려갔을 때, 또 다시 높이 올라가고, 올라갔다, 잘 내려갔다, 쭉 올라갔다, 이렇게 파도를 치는 거예요, 파장. 그래서 그 가장 높은 데서 가장 높은 데까지가 파장이에요, 파장. 그걸 파장. 예, 파장이라고 그래요. 그런 파장이 길고 짧은 거에 따라서 빛이 성질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무지개 보셨죠? 예. 무지개는 햇빛이 이제 그 비가 올 때 빗방울에 딱 쏘여가지고 빗방울에서 반사해가지고 그게 무지개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냥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프리즘이라는 거 봤어요? 프리즘에다 빛을 비치면은 이 벽에 빨주, 노초, 파란, 뭐라고 하는 7가지 색이 나오죠? 그 기억 안 나시는가 보다? 그 프리즘을 통하면은 무지개도 빨주, 노초, 파남보예요. 빨주, 노초, 파남보. 빨간색이 제일 바깥에 있고 보라색이 제일 안쪽에 있어요. 그게 무지개 색깔이에요. 무지개 옛날에 생각해 보시고 시간은 잘 못 보시지만 또 요즘 무지개가 잘 안 들어요. 옛날에는 무지개가 많이 보였었어요. 그게 물방울에 햇빛이 닿아가지고 반사해서 생기는 빛이다. 그런데 옛날에는 무지개가 많았는데 지금은 즐거운 것이 그게 이제 공기가 더러워지고, 예, 안 보여요. 공기가 더러워지고, 오염도 더러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장 큰 원인은 공기가 더러워진 거지 뭐. 그러고서 햇빛이 비가 막 오다가 햇빛이 쫙 비쳐야 돼. 그리고 그 빛이 저녁 때는 한낮 떠서 안 보여요. 오후는 오전이어야 되는데 그럴 때 빛이 그치면서 공기 중에 빗방울이 있어야 되는데 빗방울이 있을 때만 무지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그전보다 지금은 잘 안 나타나요. 기후변화 때문에, 공해 때문에. 그러나 지금도 시골에 가면은 잘 볼 수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제는 어제죠? 밤에 벼락 쳤다고 그러죠? 예. 사람도 죽었다고 그러죠? 예. 옛날에 벼락 치는데, 그런 요새 또 기후변화로 또 벼락이 또 한꺼번에 여러 개 쳐가지고 사람이 죽을 정도예요. 여러 사람. 옛날에는 벼락 치면 별로 죽었다는 얘기는 안 듣고 나무가 불었다는 얘기 들었죠? 네. 그런데 요새는 이제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도 어제 뉴스에 나오고요. 어쨌든 그런 빛이, 햇빛 같은 빛이 이제 물방울이라든지 프리즘이나 삼각형 된 프리즘이 있어요. 삼각형 기둥인데 거기를 빛이 통과하면 꺾이면서 이제 그게 빨주, 노초, 파남보에 무지개색 빛이 나와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빛이 아까 얘기한 파장, 그러니까 가장 높은 데서 가장 높은 데까지 오는 거리, 그게 가장 파장이 긴 빛이 빨간색이야. 빨간색. 파장이 제일 긴 게. 그리고 가장 짧은 게 보라색이야. 근데 이건 잊어먹어도 돼요. 그 길이가, 그 파장의 길이가 가장 높은 데서 가장 높은 데까지 거리, 그 파장인데 그 길이가 빨간색은 750 나노미터라고 해. 그 나노미터가 뭔지 모를 거야. 어려운데 그 우리가 미터는 알죠? 미터. 알지. 미터가 뭐예요? 1미터. 길이 알죠? 네. 1미터. 여러분 키가 1m 몇 cm쯤 다 알잖아요, 그죠? 예. 그 키가 미터인데 미터보다 1000분의 1 길이가 밀리미터야. 그렇죠. 밀리미터, 그죠? 1cm가 10mm라고 그러죠, 그죠? 네, 센티미터, 밀리미터인데 1000분의 1이 밀리미터야. 1m에 1000분의 1의 길이, 그게 1mm야. 1mm는 옛날에 재봤지만은 조금이잖아요, 그죠? 조금. 그 다음에 1mm에 1000분의 1. 1000분의 1을 1mm에, 그걸 마이크로미터라고 해. 그러니까 미터, 밀리미터, 마이크로미터 하면 따르면 그 마이크로미터. 그거는 밀리미터의 1000분의 1이야. 근데 마이크로미터는 머리카락보다 더 작아늘어. 그래서 안 보이는 거지. 마이크로미터야. 그러니까 마이크로미터보다 또 1000분의 1인 또 뭐 1000분의 1이야. 그건 뭐냐 그러면 나노미터. 요즘에 나노과학 얘기하죠? 나노과학, 나노 테크놀로지, 나노. 그 나노라고 하는 것이 그 마이크로미터의 1000분의 1. 그냥 전체로 하면은 미터에 10에 많아서 90분의 1이야. 억만 분의 1이라는 뜻이야. 그 미터에 억만 분의 1 이하가 되는 아주 짧은 게 나노미터야. 근데 그 보라색은 얼마냐면 400 나노미터야. 그리고 빨간색은 750 나노미터야. 그러니까 400에서 750 사이야. 그러니까 얼마예요? 한 350 정도가 보이는 빛이야. 안 보이는 빛은 우리가 그 이제 빛을 잘 조사해 보니까 그게 전기적인 성질도 있고 자기적인 성질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냈어요, 과학자들이. 전기는 우리 변기불 들어오잖아요. 전기불은 전기가 막 흘러와서 불을 비추는 건데 그게 전자의 흐름이야. 전자의 흐름에서 전기불. 그 전자의 성질과 자석 봤죠? 자석의 성질을 같이 가지고 있어. 그래서 빛을 뭐라고 일명 얘기하면 전자기파. 그러니까 파도처럼 생각하면서 전자기파. 좀 어려운 얘기지만은 잃어먹어도 괜찮아요. 어쨌든 따라해볼까요? 전자기파. 전자와 자석의 성질을, 전기적 성질과 자석의 성질을 같이 가지고 있는 파도처럼 생기는 것이 전자기파인데 그게 빛이다. 근데 전자기파이면서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 아까 얘기했던 자외선, 또 안 보이는 거, 또 아까 얘기한 X선. 그런 것들은 안 보여, 눈에. 안 보이지만은 그게 전자기파야. 빛하고 똑같아, 성질이. 그런데 뭐만 다르냐? 파장만 달라. 아까 빨간색하고 보라색하고 파장이 뭐가 더 길다고 그랬어요? 빨간색이 길고 보라색이 짧아요. 그런데 이 X선은
보라색보다도 더 짧아. 아, 파장이 짧아져. 짧아. 그래서 X선은 되게 이제 얼마라고 얘기하면은 되게 0.1 나노미터에서 10 나노미터까지 나와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자외선, 우리가 일기예보할 때 자외선이 많이 쬐니까 선크림 바르세요, 차단제 바르세요. 그렇게 이제 뉴스에서 얘기하는데 그때 그거 자외선은 100에서부터 400까지야. 그러니까 보라색보다 조금 더 짧아지면서 이제 100까지 나오는 100 나노미터까지. 그게 그 지난번에 우리가 방사선 얘기하면서 방사선 치료로 암이 걸렸을 때 방사선 쪼이고 그런다고 그랬죠? 네. 그건 감마선이라고 해요. 감마선. 그것도 전자기파야. 그것도 빛이야. 근데 아주 더 짧아. 그러니까 0.1 나노미터 이하로 막 더 짧은 것이 방사선, 감마선이야. 감마선. 감마레이라고 감마선. 그런 것도 다 빛에 속해. 그런데 안 보이는 빛이야. 또 그렇게 화장이 짧아가지고 안 보이는데 길어도 아까 얘기한 750 나노미터가 빨간색인데 그건 길은 거야. 근데 그보다 더 길으면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여. 그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야. 적외선. 적외선 들어봤죠? 적외선. 한번 따라해볼까요? 적외선. 적외선은 아까 얘기한 대로 빨간색이 750이라고 그랬는데 750보다 더 큰 게 파장이 더 큰 거, 더 기른 게 750 나노미터보다 더 기르면은 그게 이제 800 나노미터, 뭐 1000 나노미터, 1000 나노미터면 마이크로미터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적외선이에요, 적외선. 예, 적외선이라고 하는 빛이 있어요. 그런데 적외선은 또 좀 넓어요. 적외선보다 더 파장이 기른 게 있어. 그것도 전자기파야. 전자와 자기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게 무슨 빛인지 지난번 강의 많이 옛날에 했었는데 집에 가면 전자레인지 있죠? 전자레인지에 쓰는 빛이 이제 그 적외선보다 더 파장이 길어. 그래서 마이크로웨이브라고 해요. 마이크로 작다, 웨이브 파장이다. 파장이 좀 작은 거다. 마이크로웨이브. 그래서 미국에서는 전자레인지를 뭐라고 그래요?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이라고 해요.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우리나라에서는 전자레인지 그러죠. 미국 가서 전자레인지가 있어요? 몰라.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이라고 해요. 따라해볼까요?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그거는 적외선보다 더 파장이 길어. 그럼 그거만 있나? 아니야. 더 긴 파장의 빛이 있어. 그게 뭐냐 그러면 라디오파라고. 라디오파. 따라해볼까요? 라디오파. 우리가 라디오 수신하잖아요? 라디오도 듣고 그 다음에 라디오도 뭐 AM 있고 FM 있죠? AM, FM. 또 그 밖에 또 이제 거기서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쪽에 휴대폰으로 막 우리 전화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전자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라디오파보다 조금 더 기는데 마이크로웨이브 오븐보다 좀 짧고 한 그 전자파를 이용해서 휴대폰을 쓰는 거예요. 그거 이제. 근데 라디오파는 파장의 길이가 얼마냐면은 미터쯤 돼, 1미터. 얼마, 우리 키의 반쯤 된다는 얘기죠. 아이고 그렇게 길어요. 근데 그런 라디오파를 수신을 하는 거예요. 라디오에 수신기에서 안테나, 발신을 또 송전탑에서 해줘야 되고, 그러면은 수신을 해서 라디오 듣는 거예요. 전화도 마찬가지야. 또 그 전화 거는 사람이 전화를 걸면은 거기서 나오는 전자파가 이제 그 전달해주는 거 또 송수신 장치로 갖다가 거기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 필요 없어. 무선이야, 무선. 선이 필요 없고 공중으로 그 전자파들이 움직이면서 우리가 전화기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전화하려면 전화 기도했어요. 그건 다 선이 있잖아, 선. 전선을 타고서 전자가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 정기적으로 전자파가 막 떠다니면서 이제 그걸 수신을 해요. 그때 그것도 발신을 또 해줘요. 그런 송수신 장치가 산 이런 데 보면 또 필요 있어.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든 전자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집에 가면은
집에서는 그 바깥에 송수진탑 그걸로도 할 수 있지만은 그 또 전자파들이 또 집에 오면은 그 뭐라고 그러죠? 그 저기 집에 깔아놓는 거 있죠. 전기장판. 전기장판. 그 이제 거기다가 이제 그 우리가 그 회사에서 그걸 갖다 깔으면은 그거를 우리 전화기에다가 그걸 암호를 입력해주면은 전화를 살 수 있잖아요. 인터넷도 할 수 있고. 예. 그런 장치가 또 집에다 해놓고 그게 또 집에도 송수는 되고 또 이런 아주 다 그게 전자파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얘기한 대로 감마선이 제일 짧아. 그 다음에 X선이야. 그 다음에 자외선이야. 그 다음에 보라색이야. 그 다음에 점점 더 커져가지고 빨간색이야. 빨간색보다 바깥에 있다고 그래서 붉은 적자 적외선이야. 적외선. 적외선보다 더 큰 게 있어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이야. 그 다음에 더 큰 게 있어 그게 이제 전자파들이야. 그런 이제 전자파, 전파 그래.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파장이 제일 길은 데서부터 감마선까지는 제일 작은 데 가는 거야. 파장은 길은데 에너지는 작아. 에너지는 작아. 그 쪼여도 우리 몸에 큰 해가 없어. 라디오 자꾸 듣는다고 해서 우리 몸에 별 해로운 거 없잖아요. 그죠? 네. 라디오 들어도 해롭지 않잖아요. 그 에너지가 약해. 에너지가 작아. 근데 조금 더 에너지가 큰 게 우리 전화라고 전화. 그래서 사람들이 전화기 너무 많이 하고 그런 거 안 좋다. 전화기 충전할 때 좀 멀리 하라. 잘 때는 전화기 좀 먼저 놓고 우리 휴대폰 얘기하는 거예요. 휴대폰 전화기 좀 먼저 놓고서 자라. 또 전화기 같은 거 있으면은 가슴 있는 데도 하지 말고. 왜냐면 좀 에너지가 커서 그래. 근데 이렇게 전화기 만드는 데에서 송수신 하면서 그렇게 몸에 해롭지 않게 제한을 다 뒀어요. 삼성전자에서 우리가 삼성 휴대폰이 뭐죠? 갤럭시. 또 SK. 삼성 휴대폰은 뭐라고 그러지? 또 이제 워터 또 우리 전자파 말고 아이폰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아이폰. 이런 것들이 다 회사에서 출시하면서 그게 이제 그 전자파를 세게 하면 안 된다고 다 해서 세지 않게 해주고 또 자기들 회사만의 전자파를 이용해.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폰 가지고 이제 아이폰끼리만 하는 건 아니지만은 아이폰 전파를 이용해서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전자파들을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전화를 휴대폰을 쓰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조금 더 길어요. 근데 에너지가 조금 더 높다고 했습니다.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아까 얘기한 전자레인지는 더 파장이 길어서 또 에너지가 좀 더 커져. 파장이 점점 짧아지면 짧아지는 거예요. 짧아지면 에너지가 커지는 거예요. 반비례라는 거예요. 파장이 제일 긴 게 라디오파라고 하는 전파. 조금 더 짧은 거 휴대폰에 쓰는 전파. 조금 더 짧은 것은 전자레인지에 쓰는 그런 전파. 그런 것들인데 전자레인지도 너무 많이 쓰면 안 된다고 그러죠. 그죠? 가까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그 빛 쫄면 안 좋다고 그러죠. 그 에너지가 커져서 그래요. 그래서 증폭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전자레인지가 왜 음식을 뜨겁게 덮일까? 그냥 우리가 집에서 가스레인지 혹은 전기로 이렇게 음식을 덮이잖아요. 그죠? 근데 전자레인지도 또 음식을 덮여요. 근데 전자레인지가 음식을 덮이는 거하고 가스레인지가 음식을 덮이는 거하고 전기 골로 이런 거하고 또 우리가 부탄가스로 하는 거 그런 거로 하는 거하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 큰 게 전기로 하는 거나 가스로 하는 거는 그 열을 내는데 전자레인지로 하는 거는 열을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 빛을 발생시켜 가지고 물의 분자를 물이 분자로 되어 있거든. 물 분자. 물 분자를 막 뱅글뱅글 돌려주는 거야. 빛이 오면. 그러면 물이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옆에 있는 물 분자하고 서로 부닥칠까 안 부닥칠까? 부닥치면 마찰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열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전자레인지에 음식을 덮일 때에는 물기가 없는 것을 구서 덮여보면은 덮여져 안 덮여져? 안 해봐서 모르죠? 안 돼요. 한번 해봐요. 안 덮여져. 물이 있어야 덮여져. 왜냐면
물이 뜨거워져가지고 음식을 덮여주는 거예요. 그렇지. 물이 없으면 뜨겁게 할 게 없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기가 있는 게, 물기가 있는 거. 그러니까 물이 증발해서 없으면은 좀 딱딱 말른 거 갖다 넣으면은 딱딱해지고 그냥 뭐 뜨거워지도 않아. 물이 있어야만 뜨거워져요. 그게 전자레인지 특징이야. 그래서 그런 에너지가 있는데 이런 에너지를 물에다가 쏘아주면은 그게 뱅글뱅글 돈다. 그게 물이 뱅글뱅글 돌려줄 수 있는 에너지에 해당하는 만큼의 전자파를 이용해서 전자레인지를 만드는 거예요. 빨리 끓여서 먹으면 해로운 거예요? 늦게 먹는 거예요? 뭐 괜찮아요. 아무 해롭지 않아요. 전자레인지로 해도 괜찮고 전기레인지로 괜찮은데 예, 전자레인지가 편리하지. 넣었다가 문 닫고서 켰다가 나오면 뜨거워지잖아요. 그죠? 예. 근데 거기다가 마른 거, 과자 같은 거 넣고서 한번 해봐요. 아무 효과가 없어. 뜨겁지도 않아. 미지근하지도 않아. 물기가 있으면 좀 미지근하죠. 네. 그것이 또 그것이 빛이란 말이에요. 그 빛의 특징이에요. 그보다가 에너지가 조금 더 큰 것이 적외선이라고 할까. 빨간색보다 적외. 영어로는 인프라레드라고 해요. 인프라레드. 그러니까 빨간색 가시방선에 눈에 보이는 빛의 바깥에 쪽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적외선. 네. 그리고 인프라레드. 네. 그 빛은 안 보이는 거야. 그때부터 안 보여. 우리 전자레인지 빛도 안 보였잖아요. 라디오 또 휴대폰에서 전자파가 나와도 그 빛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빛이야. 근데 안 보이는 빛이 적외선부터 아까 마이크로웨이브로부터 전파까지 하면은 굉장히 넓어. 미터에서 미터가 1000cm, 100cm, 1000mm 거기서부터 이제 뭐 나노미터니까 750 나노미터까지니까 굉장히 긴 범위죠. 그러니까 넓은. 근데 요거는 750에서 400까지는 아주 좁은 범위야. 그것만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 보이는 빛, 적외선 가지고 뭐 하는지 알아요? 적외선. 모르기 몰라요. 적외선 얘기 들어봤죠? 저기서 마음은 들었는데. 많이 들었죠? 적외선은요, 밤에 적외선을 이용하면은 저희가 사진이 찍어져요. 빛이 없으면 사진 찍어져요, 안 찍어져요? 안 찍어진 적외선이라고 하는 전자파를 그 빛을 이용하면 햇빛이 없어도 환한 빛이 없어도 사진이 찍혀요. 여러분 어디 화장실 같은 데 갈 때 우리가 물을 내리잖아요. 네. 근데 물을 내리지 않고도 물이 쫙 빠지는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있어요. 예. 봤죠? 예. 그런 것들이 적외선 센서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돼서. 우리가 어디 가면 문이 우리 손을 열어야 열는데 안 가만히 문이 쓱 열리는 데 있죠. 자동문. 네? 백화점 같은 데 그죠? 예. 뭐 그런 문이 쓱 자동으로 열리는 데 있죠. 예. 그게 우리 몸에서 나오는 적외선을 걔들이 알아차리면서 싹 알아주는 거예요. 적외선 얼마나 좋지, 그죠? 그래서 군인들이 북한 사람들이 밤에 무슨 짓 하는 거를 적외선 카메라로 다 찍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찍는지 안 찍는지 몰라. 빛이 없어요. 우리 사진 찍을 때는 빛이 반짝 비치게 하고 사진 찍잖아요. 그죠? 프레시라고 그죠? 그거 없이도 다 찍히는 게 적외선 카메라, 적외선 탐지기, 적외선 센서. 이런 것이. 그것은 적외선, 약간 열선이라고 해요. 햇빛이 비치는데 따끈하게 느껴지는 거 있죠? 햇빛이 있어요? 네. 따끈하게 느껴지는 것은 그 적외선 때문에 그래요. 우리 햇빛을 찌러 밖에 나가봐요. 따뜻하다 느껴지잖아요? 예. 이것은 적외선이 오는구나, 우리 몸속에. 이렇게 느끼면 되는 거예요. 빨간색이라든지 파란색, 노란색, 뭐 이런 것들은 열이 없어. 빛만 나와, 빛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 가시방선 400에서 750 나노미터가 어려운 말인데 아주 작은 거라고 그래. 머리카락도 작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보이지도 않아. 나노미터는 원자나 분자 이런 크기들이야.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것들이야. 그런 눈에 안 보이는 근데 그런 빛이 햇빛으로 딱 비쳐요. 근데 어떤 종이나 하얀 데에 그 빛이 비치면 우리가 종이 하얀색을 눈으로 보실 수 없어요. 전기불이야. 불을 끄고서 밤에 종이를 봐요. 하얗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죠. 깜깜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빛이 들어와야 종이에서 반사해서 우리 눈으로 오는 거야. 눈이 잘 보이는 사람들이
그 종이를 보려면은 빛이 있어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불이든지 햇빛을 보면은 하얗게 보인다. 또 요새 장미꽃이 아주 이제 좀 질 때가 됐나? 5월 말에 때 장미꽃이 쫙 빨갛게 폈어요. 그거 잘 우리 못 보잖아요. 근데 장미꽃이 빨갛게 보이고 그래요. 지금 제가 넥타이 메고 와서 어제 지금 끝나고서 행사가 있어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넥타이에 무슨 색깔 넥타이 맸는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색깔은 안 보여. 안 보이죠? 내실은 빨간색 넥타이 메고 왔어요. 빨간색 오, 넥타이. 빨간색 넥타이 메고 왔어요. 빨간색이라고요? 예, 이쁘게 보이게 하려면 빨간색 넥타이. 네, 알았어요. 예, 빨간색 넥타이를 맸는데 이 빨간색 넥타이는 그냥 빨간 거 산 게 아니라 한남대학교에서 기념으로 미술과 선생이 디자인했어요. 디자인해가지고 여기다가 한남대학교 로고를 새겨놨어. 그래서 이거 매면은 그 한남대학교 무슨 관리는 사람이다 하는 넥타이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현재 총장이 아니라 지난 총장님이 이거 하나 선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행사 있을 때 한남대학교 홍보도 할 겸 할 때는 이 넥타이 차고 한다고. 그렇지. 빨간색 넥타이. 근데 여기에 한남대 로고가 있어. 어쨌든 이 빨갛게 보이는 빨개. 이렇게 빨갛게 보이는 거는 왜 빨갛게 보이느냐? 아까 얘기한 빨주, 노초, 파남도라고 하는 가시광선이 이 넥타이를 딱 쏘여줘요. 그럼 이 속에서 나머지 색깔을 다 흡수하고 이 넥타이를 흡수하고 빨간색만 안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밤에 여러분들 지금 제 넥타이가 빨간색인지 뭔지 모르시지만 똑같이 밤에 장미꽃을 가서 봐요. 무슨 색으로 보일까요? 예, 맞아요. 잘 검정색으로 보여요. 밤에는 빛을 흡수해가지고 반사를 못하고 빛이 안 들어오니까 반사 못하고 다 흡수하면 검정색 보이는 거예요. 또 다 반사하면 하얗게 보이는 거고. 그러니까 빨간색은 빨갛게 보고 주황색은 주황색만 반사하는 거예요. 그런 빛이 가시광색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밤에는 장미꽃이 빨갛게 보이는 게 아니라 검정색으로 보인다. 그럼 여러분 꿈꿀 때 장미꽃 꿈꿔서 무슨 색 보일까요? 꿈 안 꿔서 모르겠다, 그죠? 그죠? 꿈에는 모르겠지. 우리가 꿈꿀 때에도 검정색으로 보여요. 근데 꿈 안 꿔본 사람은 모르지. 꿈 꿔본 사람은 장미꽃 봤다고 꿈에 꿈꿔보는데 그 장미꽃이 검정색. 것이 안 보이지. 꿈에는 왜 그러냐면은 꿈이든지 밤이든지 이러면은 빛이 와서 반사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검게 보이고. 깜깜하면은 검게 보이고 그런 거죠. 어쨌든 그런 빛이 들어와서 반사해서 우리 시신경에 들어와서 그걸 느껴주는 거죠. 시신경에. 눈으로 들어오면은 그 눈에 이제 이 눈 동자 맨 뒤쪽에 시신경이 있어. 시신경. 뒤쪽에 시신경이 싸고. 그럼 그 시신경이 색깔을 감지해가지고 빨간색 색깔이구나 하고 느껴지고서 뒤에다가 이건 빨간색이다 그래요. 제가 눈이 나빠진 거는 녹내장이라고 하는 병으로 눈이 나빠졌어. 녹내장 얘기 들어봤죠? 녹내장은 뭐예요? 안압이 높아지는 거. 안압. 혈압도 있고 안압도 있죠? 안압이 높아지는 거. 동네장은 스스로 그러니까. 왜 못해요? 옛날에 수시돼? 왜 못해요? 그 수술을 하면은 그 압력을 낮춰줘가지고 고추를 줘요. 그리고 압력 낮춘 약도 있고 그래. 근데 내가 나빠질 때는 그때는 어떻게요? 그때는 그때는 없었어요. 그리고 또 이게 사람마다 특이해. 천천히 되게 나이 드신 분들은 대개 80쯤 되시면은 다 녹내장기가 있어. 그래도 괜찮아. 나는 이제 30대니까 젊을 때니까 그게 녹내장이 왔는데 빨리 진전되는 거야. 빨리 망가지는 거야. 시신경이. 그 시신경이 딱 조사해 보니까 시신경이 망가져서 시야가 쫙 좁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얼른 이제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스스로 근데 이제 우리 집사람이 대전 요즘 선생을 할 때인데 교장 선생님이 한 방에 눈 좋아지게 하는 한 명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대전극장통에 있는 그런 한방 병원이 있더라고요. 그 병원에 그 교장 선생님 소개해준 거라고 갔더니 그분이 한의사가 이 눈 이거 안암 높은데 이거 낮출 수 있는 약이 있다, 한약이 있다고. 그게 뭐냐면 진서각이에요. 진서각. 진서각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
사냥의 뿔을 아, 사냥의 뿔을 다림하고 났는데 아하. 근데 그렇게 나는 사람도 있을 거야 아마 한약 한방도 의사 의학이니까. 근데 모든 약이 모든 사람이 다 맞는 건 아니야. 맞아요. 체질이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나는 안 맞은 거지, 그지? 아, 체질이 있는지. 안 맞은 거야. 안 맞아가지고 진상학을 한 재 먹고 둘째 먹고 굉장히 비쌌어. 아, 사냥이 한국에 드물잖아요, 없잖아요. 여기 수입해와 하잖아요. 맞아. 그 진성학이란 그걸 여러 번 먹었는데도 차도가 없어. 오히려 더 나빠지더라. 그러다 보니까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는데 골든타임을 놓친 거야. 그래요. 아, 그래서 이제 빨리. 실명이 된 거지 이제. 아, 근데 실명이 됐다고 해서 내가 그냥 그냥 폐쇄가 된 게 아니야. 실명이 실명이지만은 나는 들을 수도 있다. 맞아. 보지 못해도 들어본다 그잖아요. 들어본다. 맞아. 그다음에 듣고 들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져볼 수도 있고 그렇지. 들어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눈으로는 못 봐도 네. 볼 수 있는 게 많다고. 냄새도 맡아. 그걸 봐가지고 하잖아. 그래서 나는 이제 내 전략은 듣고 그것을 애우자, 암기하자. 네. 이게 듣고 암기하고, 보고 암기하고, 듣고 암기하고, 좀 보고 암기하는 게 좀 쉽겠죠. 근데 옛날에는 또 그냥 보고 듣고 암기하는 것보다 써서 막 쓰면 더 잘 외워졌잖아요. 맞아. 맞지, 그죠? 그러니까 암기하는 방법이야, 그러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서 100번 보고서 이제 자꾸 보고서 외우는 거, 글자 보고서 외우는 거, 또 그걸 녹음해가지고 요즘엔 컴퓨터가 해주니까 그걸 듣고서 녹음하는 외우는 거 하고 조금 내가 힘이 들지. 그렇지. 그래서 4배 정도는 힘이 더 들 거다. 4배. 4배만 더 힘 쓰자.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애워서 듣고 애워서 그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말하니까 내가 하는 말은 훨씬 외워가지고서 생각해서 말하는 거니까 그냥 보고 외워서 말하는 것보다 생각을 더 많이 하니까 훨씬 더 어려울까 쉬울까? 어렵죠. 쉽- 아니 이제 듣는 사람이 더 듣는 쉬울까? 사람. 아, 듣는 사람. 그러니까 안 보이는 내가 안 보이는 외워가지고 수없이 외우잖아. 외우고서 생각하고 외운 걸 생각하니까 더 좋지. 보고 생각하는 것보다 외운 걸 생각하고 그리고 그 생각한 것을 말하니까 듣는 사람은 보고 말하는 것보다 머릿속에 넣어가지고서 잘 머릿속 소화해가지고 말하는 게 훨씬 어려울까 쉬울까? 쉬운 거예요. 쉽겠네, 그럼. 제가 강의하는데 여러분들 강의가 사실 이게 어려운 강의인데 어렵지 않고 쉽게 느껴지죠? 네. 네? 그렇죠? 조금 어려운 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힘이 생긴 거예요. 아, 그거는 눈이 잘 보이는 사람은 그걸 못해. 그러니까 화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강의할 때 눈이 보이는 교수하고 눈이 보이지 않는 내가 강의할 때 애들은 내 강의를 쉽게 듣고 내 강의를 재밌어하고 남 밑에 와서 석사하고 박사하겠다고 막 오는 거예요. 아. 눈이 잘 보이는 교수 더 많은 거예요. 그런 장점이 또 있는 거예요. 자, 눈이 잘 보였으면은 내가 애울 생각 안 하지. 보고 그냥 하지 뭐. 그렇죠. 애우세요. 뭐. 네. 그러다고 그러는데 나는 이제 눈이 안 보이니까 애워서 해야지 하면서 애우고 하고 하니까 학생들한테 전달이 훨씬 더 잘 된다. 아, 그게 장점이지, 그죠? 단점인 줄 알았는데 장점이 저런 거지. 어쨌든 빛도 마찬가지야. 빛도 보이는 빛과 보이지 않는 빛을 비교할 때 보이는 빛은 조금이고 보이지 않는 빛은 굉장히 많아. 근데 내가 지금 얘기할 때 보이는 빛은 그냥 보고 색깔 그림이나 보고 뭐 이런 거지. 그러나 전자레인지처럼 뭐 음식을 덮여놓는 거, 덮이는 거, 그 다음에 엑스레이처럼 우리 폐도, 속에는 폐도 막 볼 수 있게 해주는 거, 그 다음에 또 감마선 같은 건 또 우리 암도 치료해주는 거,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쓸모가 있어 없어? 쓸모가 있습니다. 쓸모가 더 많다는 거야. 그지? 휴대폰도 할 수 있는 거, 뭐 이런 거 다. 그런 쓸모가 더 보이는 빛보다 보이지 않는 빛이 더 쓸모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빛들이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런 빛들을 잘 활용하고 쓰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아까 빨간색, 보라색 하는데 빨간색은 파장이 길고 보라색 파장이 짧아. 그 대신에 보라색 에너지가 작아. 자외선은 에너지가 보라색보다 더 파장이 짧은 거는 보라색보다 짧은 거는 자외선이야. 그 자외선이
햇빛에서 나오면 몸에 해롭다고 자외선 발라고 해. 그 점점 에너지가 커지는 거야. 엑스도 커지고. 그러니까 감마선은 더 커지고 에너지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안 보이는 빛이지만은 쓸모는 있지만은 에너지가 크니까 뭐 해야 돼? 조심해야 되는 거야. 조심해야 돼. 물론 화장이 길어서 하는 휴대폰도 조심하라는데 화장이 더 짧은 자외선이라든지 X선이라든지 감마선은 더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오늘도 막 뉴스에 막 나오대 일본이 그 핵발전소 방사능 때문에 우리는 이제 방사선 오염수라고 그래. 오염수. 일본 사람은 처리수라고 그래. 처리수. 근데 오염수 처리수를 곧 내보내려고 그래. 내일 모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어민들, 일본에 있는 어민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걱정이 되는 거야. 오늘 내보내지 말아라. 근데 안 내보내면은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일본이 안 내보낼 수가 없는 거야. 3분 전부터 내보내는 계획을 세운 거야. 그래서 지금 세계가 지금 주목하고 있고 그것이 얼마큼 해로울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만약에 바다에 내보내면 바다 고기들이 그걸 흡수할 거고. 그런데 흡수함이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감마선이에요. 감마선이 나와. 감마선. 그 감마선 에너지가 높은 거죠. 화장은 짧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그게 다행히 후쿠시마 그 원자 그게 물 속에는 주로 그 중수소, 삼중수소라는 수소인데 거기에 중성제가 더 많이 있어가지고 삼중수소가 많이 있어요. 그거는 반을 주는 횟수가 12년이야. 12년만 지나면 반도 줄어 양이. 그러니까 바다에 빠져가지고서 12년 지나가면 그 반이 돼버리니까 또 10년 또 그거에 반이 되고. 그러니까 점점 줄어들긴 하죠. 그러나 우리가 일본 애들이 방출했다 보면은 잘 조사를 해서 이게 얼마큼 해로운가 그 양을 측정을 잘 해야 될 거야. 더 신경을 쓰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바다 생선 안 먹어 그럴 필요는 없어. 생선을 표본을 해가지고서 조사를 해봐. 거기에 방사선이 얼마큼 있는가 없는가를 체크해가지고 괜찮다 하면 먹어도 돼 안 돼? 먹어도 되는 거야. 그것도 안 먹어.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방사선이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햇빛에서도 계속 나와. 그리고 우리 주위에 땅에서도 계속 나와. 방사선이 계속 나오고 이 탄소 작지만은 우리가 숯이라든지 뭐 나무라든지 떼면 거기에 탄산가스가 나오는데 CO2가 나와. 거기에도 탄산가스 중에도 일부는 탄소 14라는 게 있어. 방사선 나오는 게 있어. 그걸 늘 우리 몸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양이 작으니까 괜찮은 거죠. 양이 작으면 괜찮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양이 작아도 걱정을 해. 양이 작아도 걱정을 해. 너무 걱정이 심한 거죠. 근데 양이 작으면 걱정 안 해도 돼. 양이 많을 때 걱정을 하는 거지. 근데 양이 많고 작은데 우리가 알아 몰라. 모르지. 그러니까 그거는 과학자한테 맡겨. 그 양이 많은지 적은지 조사해 주시오. 타이거 카운트라는 게 있는데 그걸 조사해요. 조사해 주시면 괜찮다고 그러면 해요. 우리가 감마선이 아까 해양 오염수에 나오지만 감마선이 굉장히 에너지가 높아가지고 해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건 아까 방사선 치료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또 방사선 치료하는 게 아니라 소독을 해. 균을 죽이는 데 써. 침투를 참 잘해. 그래서 어떤 음식물, 어떤 뭐 이런 것 속에 그 속에 있는 균들을 방사선 쪼이면 다 죽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먹는 거예요. 오래 두고 먹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실제 쓰고 있는 건데 그거 있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옛날에 광우병 얘기 나왔었죠? 광우병. 일본 소고기 수입해면 광우병 걸려. 나 미국서 수입해오면 광우병 걸려. 그래가지고 막 데모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요새 미국 소 수입해요 안 해요? 수입해오잖아요. 값도 싸고 맛도 괜찮아. 사면 올리더라고. 한국 소는 한우 너무 비싸가지고 못 먹어. 그거 먹어도 광우병 걸렸다는 얘기 지금 왔어요? 한 번도 안 왔잖아요. 근데 많이 먹으면 걸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많이 안 먹어도 걸린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 과학은 통계지 100% 절대적인 것이 아니야. 통계지.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면은
염려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병 생겨. 너무 스트레스 안 받게 살아야 돼. 그래서 몇 프로가 안 될 것 가지고 걱정을 하다가 그냥 넘어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 지금 안 됐으면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빛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빛은 보이는 빛은 아주 조금이고 보이지 않는 빛이 더 많다. 그런데 보이는 빛은 활용도가 뭐 보고 우리가 느끼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과학적으로 뭐 치료라든지 활용하는 면에서는 보이지 않는 빛이 훨씬 더 용도가 많이 쓰이는 데가 있다. 보이는 빛도 쓰이지만은 그래서 시각장애가 있다고 해서 빛을 못 본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 없다. 안 보이는 빛이 더 많아서 그것을 우리가 활용해서 우리 삶에 도움을 주고 있다 하는 걸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